반갑습니다.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 7번째 얘기. 오늘은 당신은 왜 폭력에 대한 극도의 공포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실제로 지금 폭력 행위를 당하고 있거나 폭력 행위를 당할 위험을 겪고 있다면 아마 청소년이거나 혹은 또 그 폭력 행위를 주로 휘두르는 배우자를 가진 아내가 남편이겠죠, 그죠? 그러면 적극적으로 자신이 이런 위기에 처해 있다고 누군가에게 알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권합니다. 이 영상을 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알리거나 선생님에게 알리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알려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영상은 어떤 분을 타겟으로 만들어졌냐면 실제로 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별로 없고 그리고 자기가 폭력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한 상황에서 완전히 얼어붙어서 자기의 주장을 전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 자존감이 엄청나게 내려가겠죠.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아무리 논리 정연하게 누군가에 뭘 알린다 하더라도 그냥 폭력적인 상황에서 모든 게 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이 폭력이라는 것은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쓰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그것이 실제로 폭력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지금 약자적 위치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반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인간에게는 짐승과 같은 야수성과 그리고 신과 같은 그런 영성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야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특성들을 발휘한다면 인간이 인간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다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겠죠, 그죠? 이를테면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타인을 죽이거나 혹은 타인을 때리거나 혹은 타인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전락시켜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파렴치한 그런 야수성을 짐승과 같은 모습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인간은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많은 것을 헌신해서 타인을 구하기도 하고 타인에게 어떤 이유 없는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영웅적인 신적인 모습도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폭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지금 누군가에게 폭력을 안 쓴다고 하더라도 내가 폭력을 누가 썼을 때 거기에서 내가 나의 폭력성으로 그에게 저항할 수 있는 상태를 저는 건전한 폭력성의 상태라고 그래요. 인간은 누구나 짐승과 같은 그런 우리가 실제로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야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그걸 안 쓴다고 하더라도 내 속에 지금 내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가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누군가 나에게 어떤 폭력성을 쓸 때 그런 폭력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아주 불안정한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폭력이라는 것은 그리고 폭력 성향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인간이 인간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그런 의사소통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낮은 차원의 어떤 자기 보호의 수단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건강한 정도의 폭력성과 경쟁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타인과 어떤 건강한 폭력성과 경쟁성을 우리가 승화시켜서 타인과의 어떤 경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열정을 갖기도 하고 내가 졌을 때 분노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항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폭력성을 너무 나쁘게 본다는 것은 이제 폭력 행위 자체가 나쁜 거지 그러한 성향이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저희 원래 얘기를 좀 이어가자면 내가 실제로 성인들의 사이에서 누가 누구를 때린다거나 누가 누구한테 맞는다거나 하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굉장히 긴장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나의 지인이거나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라면 그의 그런 성향이 완전히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두 가지의 경우를 한번 나눠본다면 첫 번째는 남성의 경우는 욕설이나 폭력 그리고 공격적 행위를 하는 다른 남성에 대한 어떤 공포가 있을 수 있어요.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 중에서도
그 굉장히 어떤 그 폭력적 성향이 그 발달된 사람, 그리고 타인의 이 주도해서 그룹을 만들고 따돌리는 사람들, 그리고 혹은 또 그냥 뭐랄까 보이지 않게, 여성과 남성은 좀 약간 다릅니다. 근데 보이지 않게 보이게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한 공포를 느낄 가능성이 높겠죠. 그때 이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이 이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정말로 몸이 얼어붙는 것 같다, 혹은 머리에 벼락이 치는 것 같다 하는 등의 극도의 공포를 느낍니다. 실제로 그가 나를 죽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를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공포가 있으므로 머리가 얼어서 어떠한 대응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평소에 말을 잘해도 그때는 얼어가지고 아무런 대응도 못하게 되니까 그 순간 아주 낮은 상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고, 그걸 알고 있는 잔인한 상대는 그에게 때로는 폭력을, 그리고 때로는 당근을 주면서 결국 그를 노예 상태로 만들어버리기도 하겠죠. 좋아요. 그럼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은 아무리 자존감을 높인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트레이닝과 아무리 많은 훈련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폭력 앞에 모든 것이 무기력화되기 때문에, 폭력이 아니라 폭력 성향 앞에, 폭력적인 상황 앞에 무기력화되기 때문에 그의 자존감은, 그러니까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어떤 현상을 겪게 될 겁니다. 자, 사실 이런 경우가 심각하면 이 유튜브 영상만으로는 그 해결이 안 돼요.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받거나 정신분석을 받음으로써 자기 내부에 있는 어떤 그런 극도의 공포를 완화시키는 상태, 그리고 자기 앞에 벌어지고 있는 중립적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저항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을 통해서 좀 그래도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통상적으로 그런 것들이 어떤 원인 때문에 생기는지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러니까 뭐 상황상 상담이나 혹은 또 전문가를 찾을 수 없는 분들이라면 그나마 약간의 도움이라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폭력에 대해서 극도로 두려워하는 남성의 경우는 그 자신이 부성 보호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우리가 원시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인간은 지금과 같은 그런 어떤 그런 그 지능을 갖추고 언어를 가지고 사회를 갖춘 어떤 그 세월을 약 10만 년 정도 살아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고도화된 문명 사회에서 살기 이전에 우리는 10만 년의 세월을 원시시대에서 살아왔고, 그때 쓰고 있던 수많은 어떤 그런 우리 유전적인 혹은 전략적인 수많은 어떤 간섭적인 것들이 지금도 우리 속에 녹아 있다고 보면 돼요. 그 원시시대에 만약에 자신의 아버지가, 당신은 모계 사이였으니까 어쨌든 아버지는 없겠지만 자신의 어떤 그 주변 환경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면 자기의 생존에 그것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 십상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는 이 상태에서 지가 안 죽으려고 어떤 그 조심성을 엄청 올려야 될 거예요. 경계성을 엄청 올려야 될 거고, 공포에 민감한 성격이 돼야 될 겁니다. 그게 생존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어떤 그 목표니까, 그가 생존하기 위해서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그 인물들은, 나의 어머니는 혹은 나의 아버지는 되게 약자다라고 인식하는 순간 자기는 극도의 공포와 극도의 조심성을 올리는 것이 자기의 유리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것이 현대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이들은 언어를 쓸 수 없고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자기가 자기 친구와 분쟁 상황이 생겼는데 자신의 아버지가 그 상황에서 얼어버린다면, 혹은 그 상황을 방관한다면, 혹은 그 상황을 그냥 아예 탓으로 돌린다면, 아빠는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니 하면서 이런 탓으로 돌린다면, 혹은 뭐 이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되게 많이 만들어지니까 보통은, 혹은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한다면, 그러면 이 아이는 아마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되게 약자적 상황이라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공포와 어떤 그 조심성을 올려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지금 폭력에 대해서, 내가 그 아이의 시절에는 얻어맞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그 아이한테 생존에 유리한 상태가 될 거예요. 보통은 부성 보호와 부성 동일시에 실패한 아들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즉, 내가 강인한 아빠로부터 보호받았고, 그리고 나는 그 강인한 아빠와의 동일시에 성공했던 아들들은 그 아버지 나름대로의 강인한 전략을 선택하면서 남성의 무리에 끼울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나의 아버지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거나, 혹은 나의 아버지가 되게 약자의 제스처를 취한다면 자신은 약자이므로 공포의 지수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약자든 약자가 아니든 간에. 자, 이게 참 이 애매한 이 부분이 오묘한 부분이 있는 것이,
어린 시절에 만약에 부성보호를 받지 못한 자녀가 있다 칩시다. 그 사람은 어린 시절에 되게 무서웠겠죠, 세상이. 그래서 뭐 애들한테 맞기도 하고 괴롭힘도 당하고 그게 수치스러운 과거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군대도 갔다 오고 해가지고 어떤 강인함을 약간 확보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린 시절을 죽어도 말하기 싫을 거예요, 그죠?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죽어도 덜 추기 싫을 거예요, 그 일들을. 근데 그가 아이를 낳으면 희한하게도 그가 자랐던 환경에 대한 민감도가 다시 나타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아이의 탄생과 그리고 아이의 성장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아주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환경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어린 시절과 똑같이 닮아 있는데 자기는 지금 일정 정도의 강인함을 획득했으니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는 이렇게 센 사람인데 너는 왜 그렇게 친구들 사이에서 못 이기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이는 이중의 고통을 받게 될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다른 사람의 폭력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것도 정말 싫은데 아빠는 정말 강한데 나는 왜 이럴까라는 이중의 고통을 받게 되겠죠, 그죠? 이런 상태가 일단 남성의 상태로 만들어질 수 있겠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주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그런 공포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즉 어머니가 딸을 학대하거나 어머니가 딸을 사랑하지 않거나 혹은 아버지가 딸을 너무 이렇게 이렇게 딸을 감싸가지고 일렉트라적 상황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이 분리가 안 된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분리가 안 됐다는 건 너무 좋아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속박적 상태의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아버지를 만나고 있든 안 만나든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그런 구조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는 어머니로부터 처벌 공포를 느끼게 되고 그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짜겠죠. 어머니한테 대응하는. 어머니한테 맞춘다. 혹은 또 어머니 말을 잘 듣는다. 근데 이 상태에서 그가 이 구조를 가진 그대로 다른 여성들을 만날 때 그 공포를 그대로 느낍니다. 그래서 그 공포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니까 어머니한테 쓰는 전략을 쓰는 거예요. 맞춰주거나 뭐 또 자기가 비굴하게 군다거나. 근데 요것을 귀신처럼 알고 이걸 괴롭히는 사람들이 또 나타납니다. 그럼 이 일들이 반복될 때 그는 그의 전략을 쓰겠죠. 비굴하게 뭐 자기를 낮춘다거나 맞춰준다거나. 근데 이 상대는 지금 엄마가 아니에요. 다른 여성이니까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는 저항할 수 있는 상태가 없게 되고 그 유사한 상태가 되면 다 이제 머리에 벼락을 맞는다거나 얼어버린다는 공포가 생기겠죠. 보통 이렇게 구조적으로 그 폭력에 대한 혹은 또 괴롭힘에 대한 저항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은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근데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명심하세요. 저 사람은 나를 죽이지 못한다는 걸 명심하면 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죽이지 못한다는 걸 명심하세요.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때린다면 법과 그리고 상식이 당신을 보호하고 허가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고 누군가에게 신고한다는 것이 비겁한 일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세요. 예를 들어 일진이 있고 그 일진에게 괴롭힘 당하는 아이가 있다면 이들 사이에서 나는 너를 괴롭히는 사람이고 나는 너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라는 이상한 신뢰가 만들어져 있죠, 그죠? 이 신뢰를 타인에게 말한다는 것은 내가 약자가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괴롭힘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약자는 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지 않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러니까 이 이상한 신뢰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대외적으로 약자가 아닌 것을 자기가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이상한 상태가 만들어지는데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은 나를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나를 죽일 수 없고 괴롭힐 권한도 없으며 내가 그에게 괴롭힘 당할 이유도 없다는 걸 명심하시고 법과 상식이 당신을 보호하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실을 진짜 명심하십시오. 제가 상담의 과정에서도 분리를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원초적 공포와 지금 현재 당신의 공포를 준 대상을 분리를 많이 시키고, 그리고 실제로 이것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해방이 된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왜냐면 이 공포라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사람을 그냥 피말려 죽이는 거겠죠, 그죠? 공포하지 않을 대상인 걸 알면서 불구하고 공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마 부끄럽고 창피해서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괴롭힘을 당한 아이가 자기 부모한테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을 못하는 거죠. 누가 상담사가 말할 때도 거의 얼어붙습니다. 그렇지만 용기가 있는 분들, 의지가 있는 분들, 상대가 나를 괴롭힐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것도 아니고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명심할 건 뭐냐면요, 그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혹은 그가 쓰고 있는 비언어에 대해서 그것을 언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가
아주 이제 고함을 치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니 지금 막 화를 낸 거예요. 그러면 이 화에 대해서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나도 어떤 비언어로 반응해요. 자, 상대가 막 화를 내. 그럼 나도 막 이렇게 비언어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내용은 뭔가 중요치 않아요. 그 밑에 비언어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때는. 그 내용은 뭔가 따지는 내용들이 되겠죠. 근데 나는 이미 얼었으니까 그 따지는 내용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얼어버린 상태가 됐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명심하세요. 상대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걸 명심하고 상대의 비언어를 언어로 설명하세요. 아, 지금 화를 내시니까 제가 되게 불편하고 언짢습니다. 화를 그만 내주시고 당신이 원하는 걸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언어로 풀어버리는 겁니다. 친구다. 야, 네가 화를 내니까 내가 지금 대화를 그 어떤 그 지금 의미를 모르겠고 더 이상 네하고 그 화를 낸다면 대화를 이어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원칙입니다. 상대는 나를 죽이지 못한다. 알겠죠? 두 번째 원칙이에요.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상대의 비언어를 언어로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 어떤 결론을 내리거나 지금 당장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얼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가 언어적으로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예요. 지금 당장 뭘 내놔라, 지금 당장 뭘 해라, 지금 당장 회의에 참석해라 등등등에 대해서 지금 당장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생각하고 결정할게. 그리고 네가 하는 행동이 나에게 불쾌함을 주니까 이게 내 불쾌함을 그에게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상태를 그가 받아들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죄송합니다. 우리는 나쁜 놈 안 되기 게임을 하고 있어요. 나쁜 놈 안 되기 게임. 그러면 그가 나쁜 짓을 한다는 걸 인지시키는 순간 그는 진짜 악당이 되거나 아니면 이 짓을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는 진짜 나를 공포스럽게 하는 원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 두 번째, 그의 어떤 나쁜 행위에 대해서 내가 언어적으로 풀어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라는 거. 물론 얼어버리니까 잘 안 되겠지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지금 당장 뭐를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게 사실은 이 외에도 또 많은 팁들이 있으나 이게 원래 이제 그 구조적 심리치료가 끝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인지행동 코칭이 들어갈 때 제가 코칭하는 내용의 골조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어붙는 분에게 얼만큼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만약에 너무나 고통스럽다면 망설이지 말고 상담소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요.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이고 원인을 해소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느끼는 공포의 대상에 대한 자기 전략이 있을 것이고 그 전략을 해체하고 바꾸고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치료가 일어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치료를 받을 여지가 안 되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뭐였죠? 상대는 나를 죽일 수 없다. 나는 법과 상식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사람이다. 상대가 나를 괴롭히는 이상한 신뢰관계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상대의 비언어나 난폭한 행동이나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언어적으로 풀어서 설명해주라. 세 번째, 지금 당장 상대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명심하신다면 여러분의 폭력에 대해서 과도한 공포 약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당하고 있는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짓을 가하고 있는 그 가해자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때때로 정도에 따라서 그들은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될 정도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상담을 하다 보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창피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만약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움을 청하십시오. 누군가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조상 그런 구조에 놓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공포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공포는 그냥 감정이에요. 감정. 그걸 느낀다는 게 여러분이 약하고 여러분이 가치 없는 인간이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에는 힘의 크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길을 가다가 배가 고픈 원시인이에요. 뭐 먹을 걸 발견해서 사과를 되게 행복하겠죠, 그죠? 근데 옆에 원시인이 그 사과를 뺏어가. 그럼 분노하거나 슬프겠죠, 그죠? 분노하거나 슬플 때 행복감이 함께 있습니까? 그냥 사라져요. 부정적 감정은 긍정적 감정을 지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원시인 둘이서 싸우고 있는데 앞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그럼 어떨까요? 공포가 생깁니다. 이 공포가 생기는 순간 그 전에 가졌던 모든 감정은 다 사라져요. 공포가 블랙홀처럼 감정을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 이상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찮은 존재여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런 구조 속에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원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허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실제 가치와는 전혀 무관한 여러분은 그러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
정신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고치고 극복해 나가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그 짓을 하고 있는, 약자에게 그 짓을 계속 하고 있는, 아무런 죄책감 못 느끼는 그놈들의 잘못인 거예요. 이 부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창피할 일을 당한 것도 아니고 창피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은 고통을 겪거나 힘들 이유도 전혀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피해자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용기를 내서 도움을 청하고, 용기를 내서 그에게 저항하고 대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존감이 낮아진, 폭력으로 인해 낮아진 자존감이, 공포로 인해 낮아진 자존감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회복이 될 겁니다.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 다음에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 8회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